15년간 한 나라를 먹여 살린 기업이 하루아침에 악마가 됐습니다. 삼성아 고마웠어. 이제 꺼져. GDP 25%, 35만 일자리, 수백만 가족의 밥줄. 병원과 학교까지 세워주며 베트남의 기적을 만든 삼성이 순식간에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아들이 스파이가 되고 15년 동업이 하루 만에 끝나는 상황. 한 아버지 앞에 남은 건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 이건 전쟁이야. 우리가 당한 거라고. 중국의 치밀한 공작에 노란한 베트남. 하지만 한 가정의 눈물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10만 촛불이 일으킨 기적. 500만 국민이 써내려간 반전 드라마. 배신에서 감동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단 120시간 만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실화를 공개합니다. 저는 응우엔입니다. 베트남 북부 박린성에서 삼성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중소기업 대표죠. 2008년 처음 삼성이 이곳에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논밭뿐이던 이 땅에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때 작은 부품 가공업체를 차렸습니다.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조그만 공장이었죠. 삼성은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병원을 새로 짓고 학교 시설을 개선해줬어요. 도로도 포장해주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죠. 저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들의 대학 진학 날이었어요. 삼성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아들아. 삼성 덕분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모두 안고 울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제가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삼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삼성과 함께 일하며 저희 회사도 성장했어요. 직원이 5명에서 50명으로 늘었죠.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저희 공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2019년 봄, 갑작스럽게 삼성 공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삼성은 착취 기업이다. 베트남을 떠나라. 플래카드를 든 젊은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고마운 기업이 공격받는 거죠? 시위대 중에는 저희 마을 청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르던 아이들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희 가족에게, 이 지역에게 삼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회사도 영향받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삼성은 저희에게 은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시위가 있은 지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 공장 내부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응우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공장 관리팀장인 레 씨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삼성에서 협력업체들 보안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보안 규정을 철저히 지켜왔거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친구인 황타오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는 거예요. 황타오는 중국계 베트남인으로 아들과 함께 삼성 장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황타오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르겠다, 아들아.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모든 일이 중국 기업들의 치밀한 공작이었던 거죠. 젊은 인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기술을 빼내려 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SNS를 통해 퍼지는 허위 정보들이었어요. 삼성이 베트남 노동자를 착취한다,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짓 뉴스들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평소 성실하던 응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저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응 씨. 우리 모두 삼성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후였습니다. 지역 민심이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마을 어른들은 삼성을 지지했지만 젊은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일부 협력업체들이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시위와 불안정한 분위기 때문에 삼성이 생산을 줄인 거죠. 저희 회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치 주문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기가 어려워졌죠. 여보, 이러다가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의 기술 유출 시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거였죠. 제 아들이 말입니다. 아들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주문량이 계속 줄어들어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했어요. 15년 함께 일한 동료들을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장님, 저희도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레 팀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아들의 진심이 담긴 글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잊었어요.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중국 기업에서 제안한 거액의 돈에 넘어가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고 고백했어요. 황타오와 함께 설계도를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삼성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는데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들은 실행 직전에 포기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시도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범죄였으니까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저는 흐느껴 울었어요. 제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양심을 찾았잖아요. 그게 제가 키운 아들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저희 가족과 이 지역의 은인이었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회사 문을 닫기 직전까지 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삼성을 향한 터무니없는 비난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삼성이 없었다면 이 마을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이장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응우엔 씨 말이 맞소. 젊은이들이 SNS에 속아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저희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장님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응우엔 씨,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수요. 식당을 운영하는 타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삼성 직원들 덕분에 장사가 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삼성 협력업체 사장들, 삼성 장학생 가족들, 지역 상인들까지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박린 시민광장에서 감사 집회를 열기로 했어요.
집회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집회 준비 과정에서 가슴 뭉클한 일들이 많았어요.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손수 태극기를 그려오셨어요. 한국이 우리 손자 대학 보내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촛불을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삼성 덕분에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드디어 집회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지만 사람들은 계속 모여들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삼성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한국 국가를 부를 때였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국가를 부르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 스크린에 아들의 영상이 나온 거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녹화한 공개 사과 영상이었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삼성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배신하려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영상이 끝나자 광장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촛불 행진이 이어졌어요. 10만 개의 촛불이 방린 거리를 밝혔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민심이구나. 다음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전역에서 삼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SNS에서도 감사 메시지들이 확산됐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감사 집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베트남 정부와 긴급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응우엔 씨, 큰일이에요. 이장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정부에서 민간 대표로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요? 정말요? 집회를 주도한 시민 대표로 함께 가달라는 겁니다. 며칠 후 저는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협상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한쪽에는 삼성 임원들이, 다른 쪽에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 부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신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기술 유출 사건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제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평범한 시민 응우엔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에게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저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5년 전 저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삼성이 와서 일자리를 주고 제 아들을 대학에 보내줬어요. 부회장님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죠.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삼성의 모든 공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은 500만 베트남 시민들의 서명입니다. 삼성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표현한 거예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컸거든요. 그리고 어제 베트남 국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보충 설명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기술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부회장님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신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 10만 시민이 촛불을 들고 감사를 표현한 것처럼요. 500만 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 국민의 진짜 마음이에요. 부회장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다른 임원들과 귓속말을 나눴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삼성은 베트남에 계속 투자하겠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차세대 기술연구소도 설립하고 현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늘리겠습니다. 저는 벅찬 마음으로 일어나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삼성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하노이 호텔에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해냈어요. 정말 해냈다고요. 협상이 성공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삼성에서 협력업체들에게 주문을 다시 늘린다고 통보해왔어요. 사장님, 주문량이 예전보다 20%나 늘었습니다. 레 팀장이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회사 문을 닫을 뻔했는데 이제 직원을 더 뽑아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해고했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힘든 시간이었죠.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도 이해했어요.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지역 경제도 빠르게 회복됐어요. 실업률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방린으로 몰려왔어요. 가장 기쁜 소식은 아들에게서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여기서 반성하며 새로운 기술 개선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성 생산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해서 보내온 거였죠. 이 아이디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삼성 관계자에게 전달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응우엔 씨, 아드님의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합니다. 삼성 기술팀장이 말했어요. 출소 후에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달 후 더 큰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삼성이 방린에 차세대 마이크로 LED 공장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이 공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삼성 부회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베트남을 글로벌 디스플레이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저희 협력업체들도 함께 성장할 기회가 생겼어요. 단순히 부품을 가공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는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응우엔 사장님, 우리 회사도 연구개발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레 팀장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제 우리도 한 단계 발전해야지.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됐습니다. 삼성에서 매년 장학생을 2배로 늘리고 기술교육센터도 새로 지었어요. 지역 젊은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일자리만 찾았다면 이제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게 꿈이에요. 고등학생인 은군이 저에게 말했어요. 나중에 형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아들이 비록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삼성 공장을 바라봤어요.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공장에서는 수만 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기적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기적은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죠. 1년이 지나자 방린 지역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사장님, 오늘이 감사의 날이잖아요. 직원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회사에서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의 날은 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든 기념일이었습니다. 삼성과의 신뢰 회복을 기념하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날이죠. 그날 저희 회사에서는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삼성 공장을 견학하고 감사 편지도 써서 전달했습니다. 15년 전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 공장장님께 편지를 드렸어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박린의 한국어 학원이 새로 생기고 한국 음식점도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배우기가 유행이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삼성에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대학생 린 씨가 말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도 시작됐어요. 삼성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과 베트남 젊은이들이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였죠. 가장 감동적인 건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출소 후 삼성에 복귀한 아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아들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기술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멘토 역할도 했어요. 새로 입사한 젊은 직원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도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들이 후배들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후배들이 아들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과거의 실수를 솔직히 털어놓고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신뢰를 줬거든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협력해서 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응우엔 씨의 경험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삼성 인사팀장이 제안했어요. 협력업체와 지역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세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회사 운영은 레 팀장에게 많이 맡기고 저는 교육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어요. 단순히 기술 교육이 아니라 인성 교육에 중점을 뒀죠.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강의실에서 물었어요. 기술력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틀렸어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설명하니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삼성 부회장님이 저희 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응우엔 씨,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삼성도 베트남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군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에요. 아내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박리는 이제 아시아 디스플레이 메카로 불리게 됐어요. 세계 각국에서 시찰단이 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응우엔 씨 믿어지세요? 이장님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삼성 베트남 직원 수는 35만 명을 넘어섰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성과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규모였어요. 저희 회사도 놀라운 성장을 했어요. 이제는 단순 부품 제조가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직원도 300명으로 늘었죠. 사장님, 내년에는 해외 수출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 팀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민우의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지역기술대학교 겸임교수가 됐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학생들을 가르치러 다닙니다. 교수님,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학생들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감사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대답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경쟁력이거든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한때 배신자였어요. 하지만 은혜를 깨닫고 나서 진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아들이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진짜 교육자가 됐거든요. 어느 날 저희 가족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15년 전 삼성이 처음 세운 일공장이었어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어서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여보, 저기 우리 사진도 걸려 있네요. 아내가 놀라며 말했어요. 벽면에는 삼성과 함께 성장한 가족들의 사진이 전시돼 있었어요. 저희 가족 사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한 모범 가정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아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는 거였죠. 박물관을 나오며 삼성 1공장을 다시 바라봤어요. 15년 전 처음 이 공장을 봤을 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젊은 견학객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혹시 응우엔 사장님이세요? 어떻게 아셨나요? 교과서에서 봤어요. 삼성과 베트남이 함께 성장한 역사를 배울 때 나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과서에 나온다니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졌어요. 그 학생이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저희가 심은 감사의 씨앗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거라는 걸요. 삼성과 베트남,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